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인데요. 집안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 계절이 곧 찾아옵니다. 에어컨 사용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기요금이죠.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전기요금 적게 나오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그동안 전기요금 걱정하셨던 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 오늘 영상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미리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여름철 꼭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이냐, 인버터 에어컨이냐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 에어컨을 구매하셨다면 구형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011년 이후 에어컨은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단 최근에 구매했더라도 인버터 에어컨이 아닐 수 있으니 모델 번호 등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에어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 설정 온도에 도달을 했다고 해도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며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설정 온도에 도달 시 실외기는 돌아가지 않고 쉬고 있지만 내부의 에어컨의 내부 팬만 작동하게 하며 온도가 상승하면 실외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 온도에 따라 작동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해 줍니다. 즉 실외기의 작동 유무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에어컨에 따라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에어컨을 켜고 최저 온도로 설정하여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전원을 끄고 몇 시간 유지한 후 다시 켜서 실내 온도를 낮추며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에어컨을 켜고 최저 온도 16도에서 18도로 설정하거나 강력한 모드, 강풍 모드, 풀파워 모드 등으로 강하게 실내를 먼저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고 생각이 드실 때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해 주시고 그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어컨 전기요금 적게 나오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은 아끼고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니 꼭 이렇게 해보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 놓으세요. 그런 빛으로 인해 집안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환기시켜 주세요. 이는 우리가 외부에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 들어갔을 때 더워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해놓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베란다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공기도 순환해 주시고 내부의 더운 공기도 일부 빼놓고 에어컨 작동을 앞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하시면 더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요금도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와 더불어 올여름이 오기 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에어컨 필터 청소도 미리 해주시면 먼지도 덜 날리고 에어컨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을 틀 경우에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고 냉방 효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실외기 청소도 꼭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소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고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이 실외기 전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기 청소도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 꼭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셔서 내부에서 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내부 온도가 설정 온도와 동일해지면 온도를 조금 올려 시원함을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선풍기로 실내의 찬 공기가 더 빨리 순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에어컨을 켜놓고 어느 정도 시원함이 유지되었을 때 외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인버터형 에어컨은 내려간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보다 더워진 온도를 다시 내릴 때 전력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에 들어온다면
에어컨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되는 것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주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외기 부근에 뭔가 무거운 게 올려져 있는지 혹은 실외기 바람이 나오는 부근에 뭔가 막혀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실외기가 깨끗하고 깔끔해야 작동하는 데 무리가 없고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있다면 세척을 해주는 게 좋으며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실외기가 있는 것보단 그늘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제습 모드 사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방과 제습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습 모드 사용이 꼭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켜고 냉기는 천장을 향해 작동해 주세요. 찬 공기가 아래로 순환하기 때문에 천장을 향해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으면 효율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안내드리는 내용인데요. 에어컨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맞지 않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전선 코드는 뽑아 놓으세요.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믹서기, 청소기 등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코드를 뽑아 놓으시는 게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공유기와 TV 셋톱박스 전원의 경우 잠을 자는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꺼놓으시면 기기에서 나오는 열도 나지 않을 뿐더러 전기요금이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샤시나 현관문이 겨울처럼 문풍지 등의 우풍을 차단해주는 것처럼 완벽하게 닫히게 되면 에어컨을 켜고 냉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며 외부의 열이 실내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어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에어컨 작동 후 냉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샤시나 현관문, 창문 틈을 문풍지 등으로 단열 작업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기밥솥의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밥솥의 코드를 뽑는 행위만으로도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코드를 뽑아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세탁기 사용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세탁량을 80%까지 채워서 세탁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세탁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세탁물을 많이 채워서 세탁하는 게 전기 효율성에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조금만 기억하면 전기요금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